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주도 세력들이 외국인, 기관, 물론 뭐 외국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기관도 마찬가지로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세력, 투자 주체별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안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죠. 세 주체가 서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서로 이제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경제 현상, 그리고 글로벌 뭐 시장의 어떤 경제, 경영, 국제, 정치, 뭐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뉴스를 만들고 그 뉴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응을 하겠죠. 뭐 기관도 이제 그런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외국인도 이제 아무래도 뛰어나겠죠. 개인보다도. 특히 이제 인터넷이 생기기 이전에는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고급 정보들을 기관이나 외국인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기관보다는 이제 예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가 허용이 안 됐었는데, 그게 허용된 이후부터는 이제 외국인이 가장 발빠른 정보를 가지고 또 가장 많은 자금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죠.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가장 많은 자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는 뭐 아주 비싼 주식부터 아주 싼 주식까지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소위 시세 조정,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주가 조작인 거죠. 비밀 아닌 비밀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조작이죠. 개미가 어떤 시가총액이 작은 아주 동전주 같은 거를 가지고 돈 한 몇십억 들고 주가 조작을 하면은 금방 그게 적발이 돼요. 적발이 돼서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나면. 근데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량주들, 심지어는 삼성전자까지도, 사실 수급에 의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그거 자체가 이제 벌써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개미도 그렇잖아요. 그죠? 개미도 어떤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을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재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을 가지고 수급으로 그냥 왕창 사버리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이제 추격 매수가 붙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다 매도해가지고 주가 폭락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주가 조작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관이나 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개미들이 하지 못하는 너무 많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주가 조작 같은 거는 시세 조정 같은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큰 종목들, 대형 우량주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 사서 이제 시세를 끌어올리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개미들이 우르르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추격 매수. 그러면 이제 자기네 원하는 목표가에 오면은 이제 매도해서 이제 차익이 실현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 주가 조작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주가 조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똑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이런 데서 벌써 이렇게 좀 불평등하죠. 그리고 이제 또 기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수료 같은 걸 안 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물론 지금 많이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들도 생기고 있긴 하고 일반 증권사들도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개미하고 또 기관하고의 어떤 조건이 불평등하죠. 자, 어쨌거나 정보 면에서는 외국인, 자금 면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개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서열이 매겨져 있단 말입니다. 서열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서로가 이제 자기네가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제 취합을 해요. 자, 근데 개미들은 사실상 그럼 개미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미들도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정보를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갖고 대응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전략을, 그죠? 근데 어때요? 지금 개미들은 정보라고 하는 게 다 신문, 뉴스 이런 데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물론 그런 데서 나오는 기업 정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관이나 외인이 다 똑같이 이제 취하는 정보인데 그 외에 전략적인 거 있잖아요. 전략적인 것들은 사실은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개미 투자자들은 그런 걸 분석을 하는 개미도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한 개미들이 많이 나와서 좀 그나마 좀 나은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저 개미들은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냐면은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 잡지 이런 데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너무 웃기죠. 주식시장에서 싸워야 할 적이 기관인데 사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전략 정보 이런 것들은 이 종목이 뭐 오를 것 같아.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대응하라. 이런 정보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전부 그 증권사에, 근무하는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리서치 센터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적이란 말이죠. 개인한테 주식을 팔아서 비싸게 팔아서 뭐 차익을 남겨야 하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개미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서 주식시장에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은 그런 그런 정보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얼마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받아들여도 돼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닌 무슨 증권 애널리스트는 무슨 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향후에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목표 주가는 얼마다 이런 거. 글쎄요, 그거 뭐 어떻게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에 대한 전략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포해가지고 개미들이 보게 한단 말이죠. 개미들한테 정보를 준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이 우리한테 정보를 준다, 개미한테.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미가. 그러니까 개미가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안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예전만큼 달리 이제 스마트한 개미들이 많이 나왔고, 근데 스마트한 개미들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뭐랄까 예전과 달리 이제 현대 새로운 그러니까 쉽게 갖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만 먹고 온다면은 종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취합하고 이런 개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스마트 개미가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조금 디테일한 정보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스킬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맨날 개미는 맨날 뺏기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물론 소수는 딸 수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그런 게 이제 좀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이제 개미들이 유동성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의 심리를 역이용하거나 그들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짜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그리고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들도 이제 어떤 정보의 평준화를 어느 정도 이뤘고 기관이나 외인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SK 바이오팜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공모주 시장에서 봤을 때, SK 바이오팜만 제가 예를 이제 몇 번 들은데,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기 전에 흥행몰이가 어땠나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흥행몰이가 어땠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증권사들의 어떤
종목 분석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막 띄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치 상장하면은 곧바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같은 제약 이쪽 헬스케어 업종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혹은 뭐 셀트리온 정도로 이렇게 수십만 원대로 급등할 이럴 종목처럼 막 전 신문이 난리였어요. 전 방송이 난리고 전부 다 인용이 어디냐면은 전부 이제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나 리서치 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서 분석한 보고서나 멘트를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띄웠죠. 자, 개미들이 그거를 믿어요, 또.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증권사들이 적정 주가는 또 11만원, 12만원대로 책정을 했단 말이죠. 리포트를 내는 증권사들은. 자, 그러면은 적정 주가 이런 건 안 보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리고 그냥, 상장하자마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상한가 쳐가지고 20만원 훌쩍 뛰어넘으니까 어때요? 그걸 본 개미들은. 공모주는 되게 조금밖에 못 받았죠. 그 금액 따라서 돈을 막 억 단위 넣어도 뭐 소수 단주 뭐 조금 받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언론에서는 막 이 종목이 막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막 몇십만 원 갈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지요. 갈 종목이라고 막 붕붕 띄우죠. 개미들은 막 조바심 나는 거예요. 공모주 물량은 못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 공모 첫날 막 주가가 엄청 막 10만 원대부터 막 상한가 막 치고 치기 시작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한 주라도 더 확보하려고 개미들은 막 미친 듯이 사는 겁니다, 그거를. 왜냐? 이 종목이 몇십만 원 간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10만 원대 사면 아주 한 두세 배 막 수익 날 것 같아요. 지금 딱 잡으면은. 그리고 뭐 두 번, 세 번 상한가 치니까 20만 원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때 막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엄청 던졌잖아요. 특히 이제 20만 원 딱 돌파할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진짜 물량 많이 던졌잖아요. 10만 원대에도 맨 첫날부터 던지기 했지만. 자, 그러면 거기서 개미들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야, 이거 뭐 언론에서 막 수십만 원 간다는 SK바이오팜인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정보가 훨씬 뛰어난 저 외국인들이 왜 저렇게 첫날부터 저렇게 팔까?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면 그걸 못 사죠, 그죠? 사서도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걸 미친 듯이 다 냈단 말입니다, 개미들이. 예?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보호예수 물량이 보호예수에 묶여 있어. 응? 보호예수 묶여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보호예수에 묶여가지고, 보름 있다가 한번 풀리고, 또 한 달 있다가 한번 풀리고, 그러니까 보름 한 달, 2차까지 풀리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170만 주 풀렸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은 이제 날린 거예요. 야, 이거 개미들이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미들이 계속 받아줘가지고 외국인이 저렇게 팔더라도 저거를 고가에서 개미들이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기관들은 계속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적정 주가가 막 몇십만 원 갈 것처럼 이 종목이 쉽게 무너질 종목은 아니다. 뇌전증 치료제가 어떻고 국내 최초로 미국에서 신약 개발부터 FDA 승인까지 받은 국내 최초의 약이다. 짱이다. 이런 식으로 뇌전증 치료제 시장에서 SK바이오팜 약이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러면서 계속 띄우는 거예요. 자기네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까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기관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기관은 똑같이 47,000원에 49,000원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외국인들은 보호예수 안 잡겠다고 10만원대 후반부터 20만원대까지 팔아 제끼는데 자기네는 그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외국인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고 시작하자마자 그 가격대 정도, 적어도 외국인이 매도할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어떻게든 자기네가 보호예수 풀릴 때까지 그거를 주가를 유지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때요? 그럼 개미들한테 계속 기대감을 줘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스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자기네가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거 어때요? 확 집어던져갖고 14만원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 50만 주 넘게, 한 7, 80만 주 팔았어요. 한 3, 4일 동안. 14만원 초반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외국인 또 조금씩 사고. 자, 외국인이 사는 것도 여러분들 그저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그걸 14만원대까지 폭락할 때까지
20만 원대부터 16만 원, 17만 원까지 내려올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한 세력이 누구예요? 계속 개미들이 샀어요, 그거를.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계속 샀단 말이에요, 개미들이. 그러면은 기관들도 14만 원대 지금 아직도 3차 보호예수 풀린 거 아직 100만 주 남았어. 안 판 게. 그죠? 170만 중에 한 70만 주밖에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밑에 가격 자기네가 책정한 적정 주가가 11만 원, 13만 원, 뭐 하여튼 10만 원부터 13만 원 그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자기네가 예상한 적정 주가가 그 가격대인데 그 가격에 팔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다시 또 좀 더 끌어올릴 거예요. 다시 조금 살짝 매수해 주면은 어때요? 개미들이 야, 기관이 매수한다. 야, 외국인이 매수한다. 사실 보시면 알겠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 14만 원 폭락한 이후에 이틀인가 3일 조금씩 올랐죠.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 샀어요. 얼마나 샀나요? 한 몇만 주밖에 안 샀어요, 여러분. 어디 있나? 삼성 SK바이오팜이. 네, SK바이오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외국인이 몇만 주밖에 안 샀어요. 근데 어때요? 주가가 오르죠. 네? 기관은 계속 팔고, 기관은 많이 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왕창 많이 아직 100만 주 안 팔았는데, 지금 한 70만 주밖에 안 팔았는데 보호예수 풀리고 나서 아직 100만 주를 더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지네가 왕창 던지면 어때요? 주가가 또 쭉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외국인이 다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기관들은 외국인이 조금만 많이 안 산데도 주가가 올라요. 그죠? 보세요. 주가가 오르단 말이에요. 한 4,000원, 한 7,000원 올랐단 말이에요. 16,000원 빠진 데서. 그죠? 그럼 15,650원에서 15,650원일 때 보호해서 풀려갖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14,750원 돼 있어요. 그럼 10,000원만 더 오르면은 자기네가 보호해서 풀렸을 때 가격대 와요.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기관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주가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외국인이 뭐 대량으로 안 사도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봐요. 개미가 다 받아냈잖아요. 보호해서 풀린 거. 어제만 조금 소폭 매도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얘네가 100만 주를 그냥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죠. 좀 높은 가격대 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게, 어느 가격대까지 자기네가 올라오기를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팔 거예요, 분명히. 왜 파냐? 1월 달에 또 풀린단 말이에요. 나머지 400 몇만 주가, 490만 주가 또 풀린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계속 그걸 가격을 끌어올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원하는 전략적으로 적정 주가 올 때까지 팔아버릴 거란 말이죠.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월 달이 물론 그 전에 사이에 어떤 주가가 확 뛸 만한 뭐 모멘텀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제 예측이 틀리고 주가가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별 재료가 없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냥 왕창 사가지고 다시 올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 남아있는 보유예수 물량을, 그러니까 내년 1월 달까지죠. 그 사이에 계속 그 20만 원대부터 지금 보유예수 이제 풀릴 때까지 그 주가 움직임처럼 앞으로 내년 1월 달까지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주가를 하락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16만 원대부터 20만 원대, 16만 원대 이상에서 계속 주가를 유지하면서 계속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개미가 많이 받아주면 많이 던지고 그 가격대에서 16만 원 이상 가격대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 받아주면 조금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물량을 풀 겁니다. 내년 1월까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기관이 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유해서 물량 가지고 있는 기관이. 그러면은 기관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얼만큼의 물량을 던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던질 거라는 거 내년 1월 달까지 170만 주가 물량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건 확실한 거란 말이죠. 자, 이제 SK바이오팜은 그렇고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있죠. 카카오 게임즈. 네,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자, 카카오 게임즈는 적정 주가가 얼마입니까? 한 3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원부터 3만원에서 4만 원 그 사이가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은 적정 주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것도 두 번 상한가 갔는데 8만 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요거 매매 주체 한번 볼까요? 매매 주체도 보면은 개미들이 엄청 샀어요. 그게 보이시죠? 역시 똑같아요. SK바이오팜하고. 외국인들이 가장 고점에서 8만 1,000원에서 7만 3,800 여 사이에서 가장 많이 던졌고 그거 싹 다 개미들이 다 받아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기간은 어때요? 기간도 엄청 팔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관들이 3만에서 3만 8천 적정 주가라고 하는 주식을 왜 7만원, 8만원대 이렇게 다 받는지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근데 지금 내일 10월 10일 날 보호에서 풀리죠, 이거. 그죠? 카카오 게임즈. 1개월 그 보호예수 물량이 한 40% 정도가 있는데 거의 440만 주? 436만 주 정도? 아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가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풀리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몰라요. 지금 53,000원인데, 그래도 한 3일 전부터 개미가 팔고 외국인이 하고 기관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이제 지금 아마 400만 주 넘게 풀리면은 주가 아마 지금 얘네가 얘기한 가격이 3만, 에서 4만 원 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4만 원 이하로는 안 터뜨리겠죠. 자기네 적정 주가가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개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금이대서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SK바이오팜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전략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7, 8만원까지 갈 종목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즈 비싼 것들이 뭐가 있나요? 넷마블이 있고, 한번 볼까요? 게임즈 중에. 게임즈들은 그렇게 높은 저걸 가지고 있는 게 주가 형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성장률이 좀 높은 그 게임 업체이긴 하지만, 완전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매출이 뛰어난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보편적인 게임사하고 이제 비교해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업체가 여러 가지, 게임사들을 인수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세를 확장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넷마블, NC소프트, 또 있죠? 하여튼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더라? 예, 제가 한번 이게 왜 이렇게 섹터가 많아서 잠깐만요. 있네, 게임. 네, 게임요 보시면은, 펄어비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싼 나머지 정도는 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NHN, 그 다음에 넥슨은 이제 일본에 상장돼 있고요. 컴투스, 그 다음에 W게임즈, 네, 여러분, 네이버, 넷마블, NC소프트, 아까 얘기한, 이 정도가 지금, 좀 높은 주가, 최소한 7만원 이상의 형성된 주가인데,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주가 높은 종목들은 뭐예요? 전부 다 글로벌 시장에서 빅히트를 치는 그런 게임들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죠. 특히 중국에서 진출해가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시장이 크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빅히트를 칠 만한 게임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최소한 7, 8만원 이상 10만원대의 주가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카카오 게임즈는 적정 주가를 받듯이 3, 4만원 고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아직 비싼 거죠. 그죠? 5만원대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10월 10일 날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보호예술 물량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물량들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월요일날. 근데 뭐 카카오 게임즈가 뭐 역시 마찬가지죠. 뭐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물론 이게 SK 바이오팜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요, 이 종목이. 왜냐면 SK 바이오팜은 뭐 그렇게 좋다던 뇌전증 치료제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뭐 500억대 적자도 뭐 실적도 나왔고 경영 실적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이 업체에 대해서 SK 바이오팜에서 주가를 높게 평가한 이유가 그 뇌전증 치료제가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매출이 안 일어났단 말이죠, 기대만큼.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좀 빠른 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바이오팜보다는 좀 상황이 나은 편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물량이 그렇게 엄청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가격대를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물량을 보호예수 물량 매도가 중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그게 보통 아까 얘기했는데 3만 원에서 3만 한 7, 8천 원대까지 그 선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4자리가 깨지면은 아마 물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4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4만 원대까지 4만 원 초반까지는 지금 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5만 3천 원이 지금 사실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대까지는 이렇게 4자 들어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주가가 이제 매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뭐 4만 원대 뭐 제가 지금 뭐 예측은 하긴 어렵지만 뭐 하여튼 3자리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죠. 네, 빅히트도 있죠. 빅히트도 마찬가지예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뭐 증권사들은 적정 주가를 10만 원대 중반부터 한 30만 원대 그 정도까지 굉장히 이렇게 넓어요. 이게 적정 주가를 증권사마다 뭐 16만 원대 예시한 증권사도 있고 32만 원인가 예시한 증권사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주가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누가 봐도 뭐예요? 그냥 연예 기획사예요. BTS를 중심으로 해요. 근데 빅히트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는 아니라 그러죠. 그죠? 디지털 컨텐츠 포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많이 데려갔다 그래요. 자기네 회사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빅히트가 있게 한 원동력은 뭐예요? 결국은 BTS잖아요. BTS. 그죠? 그럼 너들이 왜 일반 연예 기획사가 아니고 그런 기획사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BTS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연관 산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그것처럼 이렇게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연예 기획사하고 다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YG나 뭐 JYP나 뭐 예? 걔네들은 어때요? 걔네들은 뭐 그냥 뭐 일반 연예 기획사인가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자기네 소속 가수들 유명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디지털 관련되었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을 활용한 컨텐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굿즈 사업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네 인기 있는 소속사 연예인을 토대로 그걸 이제 상품화 시켜 가지고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비록 뭐 여러 가지 IT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관련 업체에서 뽑아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도 그런 사업도 말입니다. 지금 사실 BTS가 인기가 시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예인 인기라는 게 잠깐이죠, 사실 몇 년. 그 연예인이 계속 뭐 이렇게 히트송을 계속 내가지고 뭐 계속 그럴 수가 있다면 상관없는데, 근데 BTS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댄스 가수잖아요. 댄스 가수. 댄스 가수들은 아무리 저걸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계속 누군가가 올라오잖아요. 뭐, 다른 연예 기획사들이건, 뭐, BTS건. 그러니까 BTS가 뭐, 빅히트에서 BTS에 버금가는 뭔가 밑에 새로운 가수들을 계속 키워내고 이래가지고 계속 연속성을 이어간다면 조금 모를까. 그러지 않고서는 BTS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댄스 가수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기가 시들어지면은 관련 산업도 그들을, BTS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도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얘네가 완전히 이 BTS가 인기가 시들어지기 전에 자기네가 완전히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방향을 그런 쪽으로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그쪽에 경쟁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 인터넷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런 사업이라는 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뛰어들어가지고 카카오나 네이버의 아성을 뚫고 점유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예전에 뭐 인터넷 포털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파란 이래가지고 한국통신 있잖아요. KT에서 파란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포털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경쟁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죠? 결국 문 닫았어요, 파란. 그죠? 그 다음에 뭐 외국의 유명한 라이코스도 야후, 라이코스 뭐 전부 다 우리나라 진출했다가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그러니까 옛날 다음이죠. 다음하고 네이버에 아성을 못 놓고 다 철수했어요. 그죠? 뭐 좀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라이코스라든가 뭐 야후 진출했다 다 물러난 거. 그리고 지금 뭐 SK에서 했던 네이트 정도만 지금 남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구글이 좀 남아 있고요. 물론 뭐 인터넷 포털로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인터넷 포털을 넘어서고 여러 가지 좀 플랫폼 업체로 이제 확장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뤄봤을 때는 몰라요겠어요. 지금 빅히트가 이제 이번에 공모해가지고 이게 돈을 뭐 BTS하고 이제 요번에 IPO 상장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끌어모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얼마나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주장한 대로 연예 기획사가 쪽이 아니라 이쪽 뭐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를 경제 상대로 해갖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진입장벽 뜯기도 어렵고 거기서 점유율을 높여나가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돈이 웬만히 투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가 이제 18만원, 뭐 16만원, 32만원 얘기하지만 적정 주가를,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예 기획사 주가들이 지금 뭐 3만원, 4만원, 3만원, 5만원 요 선에 뭐 넓게 봐서 6만원, 3만에서 6만원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내놓으라는 뭐 연예 기획사들 뭐 지금 우리나라의 빅3 연예 기획사들도 보면은 뭐 아주 뭐 BTS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인기 가수들을 계속 내놓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설사 이제 빅히트가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기네가 방향을 잡는다 치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 업체들의 주가 수준을 가지고 여기에 빅히트에 적용해가지고 뭐 16만원에서 32만원 이렇게 적정 주가를 매겼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일단 뭐 액면가 그러니까 물론 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이게 우리가 현재 보는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20만원대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제 빅히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액면가대로 이제 이렇게 실제 주가대로 시장에 주가대로 이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 뭐 그래서 같은 동급을 취급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아직은. 나중에 정말 지네가 얘기한 대로 빅히트가 그런 쪽으로 진출해가 방향을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싣고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거기 시장에서 이제 경쟁하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이럴 때 이제 나오는 주가가 지금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이 정도 주가일 것이지. 저는 이제 그렇다고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이 주가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뭐
빅히트가 이제 좋은 이제 경영 성과는 내고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렇게 뭐 이 주가는 지금 여기 창장하면 뭐 이것도 한 두세 번, 많게는 세 번 정도까지 이제 상한가를 칠 수가 있는데, 뭐, 그래갖고 뭐 몇십만 원, 뭐 30만 원까지 주가가 뛴다 하더라도, 이것도 분명히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뭐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미들이 좀, 막 이렇게 언론에 호도돼가지고, 이게 똑같죠. 빅히트도 지금 뭐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처럼 막 언론에서 연일 막 난리죠. 그죠? 특히 BTS가 최근에 막 그 이제 빌보드에 막 뭐 연속으로 막 1등 뭐 다시 1등 재탈환하고 막 이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흐름, 현재 이 상황을 열기를 이용해가지고 빅히트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고평가되고 있단 말입니다. SK 바이오판도 마찬가지죠. 그때, 6월, 7월 달에 어땠어요? 그때 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서 V자 급반등을 주도한 게 헬스케어,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벤처 업체가 한참 인기 좋고 열기가 막 팍팍 뿜어 나올 때 SK 바이오팜이 같은 헬스케어 업종으로서 상장을 딱 해가면서 그 열기에 휩싸여가지고 이제 같이 굉장히 고평가 됐단 말이죠. 그죠? 똑같아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BTS가 완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최고조일 때가 지금일 수가 있는데 이 분위기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사 내 언론에서 막 뭐 30만 원 간다, 막 40만 원 간다, BTS가 막 지금 뭐 빌보드에서 막 그 미국 시장에서 막 연일 1등 하고 있다 이렇다 치더라도 그런 그 흥행몰이에 휩쓸리지 마세요. 뭐 지금 안 사면은 막 이게 막 3, 40만 원 갈 것 같아서 지금 사면은 싸게 살 거라 생각하고 막 매수를 뭐 그러니까 추격 매수처럼 막 뛰어들지 말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내 돈을 노리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내 돈을 노리는 게 아니고, 뭐, 설사 뭐, 유사 투자자문, 유튜버들의 뭐, 멤버십 해갖고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받는 거, 유사 투자자문, 뭐, 리딩방, 이런 것만 주식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주식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전략입니다. 공모주. 그러니까 정보에서, 이걸 지금 논란이 많죠? 그죠? 돈 많은 기관이나 외인들을 위한 투기장화 되려가고 있고, 뭐, 개인이 돈 아무리 많아봤자 매당 몇십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빅히트 같은 거 1억 원 넣어도 두 주밖에 못 받는다면서요. 못 받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몇십억, 몇백억이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싹 쓸어가는 거예요. 공모주 물량을. 이 자체가, 그리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요. 경쟁률. 마치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옛날 지금 아니지만 옛날 대입 수능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예? 이 대학, 저 대학 경쟁률, 모집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경쟁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예? 경쟁률 가장 약한 대학에 최종적으로 넣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대학 수능 시험 볼 때. 근데 대학교가 경쟁률이 세다고 좋은 대학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좋은 대학은 경쟁률이 약해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스카이 대학 이런 데들은 오히려 경쟁률이 약해요. 뭐 몇 대 몇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률이 세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종목이 아닙니다. 공모주도. 경쟁률은 흥행몰이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식시장의 환경이 받쳐주면은 더더욱 좋죠. SK 바이오팜이나 빅히트처럼. 그죠? 그러면은 경쟁률이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엄청 세다고 해갖고 그 종목이 반드시 좋은 종목이고 굉장히 주가가 높게 뛴 건 아니라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인들이 흥행몰이를 하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개미들이 알게 하려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열심히 막 홍보하고 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돈을 노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세상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쟁자인데 여러분 돈 벌게 해준다고 막 이런저런 막 그 정보를 주고 막 이런 더군다나 기관이 주는 정보인데 증권사들이 그걸 고지고대로 액면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그거를 그런 이 속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액면가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이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봤을 이러이러한 상황인 것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다고 뉴스에 나온다고 무조건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당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주시장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모든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게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고 누가 나한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줬다 치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샀다 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면은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 되게 좋아 이거 10만 원가 이거 사 이랬는데 그 말 듣고 딱 샀어 여러분들이. 근데 10만 원 고사고 5만 원 돼서 올라가지가 않아. 오히려 더 떨어져. 이러면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못 묻거든요. 근데 승질은 나겠죠. 책임은 못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고 냉정히 분석하고 누구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누구도 나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특히 초보분들은 너무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좀 하다못해 같은 개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그 초보라는 점을 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몇만 원부터 해갖고 막 몇십만 원, 몇백만까지 등쳐먹으려는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 멤버십 하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지가 좀 잘한다고, 뭐, 좀 슈퍼개미다고, 또 돈 좀 많이 벌었다고, 주식시장에서 뭐 멤버십 해가지고 몇만 원씩 매월 몇만 원씩 받아오는 그런 사람들 또 다 똑같다고 봐요, 저는. 주식시장에 정답이 없는데, 그 아무도 주가를 모르죠. 근데 주가는 걷다 치더라도, 또 주시장에서 어떤 정석이라고 할 만한 뭐 명확한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주식가 전략이에요. 전략, 심리, 전략,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갖고, 각각의 개인이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그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리딩방, 유사투자자, 몇백만 원은 물론이고, 사실 이게 자기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 달에 학원비 몇만 원씩 내라, 이거잖아요. 결국 멤버십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 쳐도,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여러분 60만 원이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로 치면 만약에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으로 쳐요. 3만 원이면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여러분 36만 원이 작은 돈인가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감각을 잠깐 잃을 수가 있어요. 3만 원, 푼돈 이렇게 돈이 작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3만 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금액이 작고 크고 3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그걸 따라 가지고 그만한 돌아오는 뭔가가 있다면은 지불할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가 500만 원짜리 TV를 산다 치면은 500만 원어치 가치가 TV가 있다면은 내가 500만 원 기꺼이 주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시장에서 리딩이건 유사투자자문이건 멤버십이건 주는 돈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90%는 안 돌아옵니다. 내가 그만한 돈을 지불한 만큼의 내가 어떤 대가를 얻지를 못해요. 내가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80%, 90%는 될 겁니다. 한 10%나 20% 정도의 사람만 내가 지불한 만큼의 어떤 대가, 그 이상의 대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결과물로 돌아왔다 치더라도 그게 전적으로 내가 그 돈을 넣은 그 투자 자문이나 리딩방이나 멤버십 때문에라고 확정도 못해요. 근데 그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돈을 낸 사람들은, 거기에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적으로 내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줬다고, 100% 도움을 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종목, 내가 가진 종목, 혹은 뭐 금방 내일이라도 오를 것 같은 종목, 그런 종목을 찾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마시고, 예? 좀 이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파악을,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전부 다 내 돈을 노리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죠? 장에서 뭐, 아니면 혹은 뭐,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력들이 내 돈을 조금이라도 뺏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을 건 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 투자에 대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치면은 내가 누구한테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누구한테 뭐 기동량이 뭐건 그냥 참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기대가지고 뭘 배우고 뭐 기대가지고 뭘 이렇게 주식에서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체가 이제 그런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 투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초보분들이 이런 주식시장의 어떤 안 좋은 흐름, 이 냉정한 좀 피도 눈물 떠는,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안 그러죠. 내 주머니에 있던 내 돈이 저쪽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뭐 온정주의고 아주 뭐 선한 영향력이 막 주식시장에 확 번져 있고 막 그런 것 같죠. 근데 이제 내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계 판매도 그렇고 사기꾼도 그렇잖아요. 사기 쳐가지고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주 뭐 간쓰게도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엄청 잘해주잖아요. 다단계 판매가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보면은 엄청 잘해주잖아요. 막 오락도 해주고 막 돌아가실 때 막 휴지도 한두 마리씩 공짜로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기꾼들도 사기치기 전에는 굉장히 잘해주죠. 그죠? 근데 사기 딱 치고 성공하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돌변하잖아요. 주시장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는 세력들이 넘쳐납니다. 장 안에서도 그렇고, 장을 둘러싼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특히 SK 바이오팜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초보들이 지금 계속 많이 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벌러 들어왔으면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항상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사고 팔 때마다 뭐라 그랬지? 항상 모든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고 돌다리도 한번 더 두들겨보고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습관들을 조금씩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하여튼 좀 신중하게 항상 이렇게 의심하는 자세 그런 것을 조금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주시면은 아마 좀 수익률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